소방공무원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47번 우리 우선 통행에 대한 문제 풀기로 했었죠. 최근에 우선 통행 문제가 또 출제가 되면서 우선 통행을 또 안 볼 수가 없어요. 꼭 보셔야 되는데 우선 통행과 긴급 통행에 대하여 옳지 않은 거 지금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 자동차가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할 때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2번 우선 통행은 소방 기본법을 기본적으로 따른다. 아니라 그랬죠. 기본 모태는 어디서 온다? 여기서 온다. 여기. 그죠? 도로교통법에서 온다 그랬죠? 3번 소방자동차가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출동이나 훈련 시에 사용할 수 있다고 했고 4번 소방대는 화재 진압제에 그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서는 긴급할 때는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않는 도로나 빈터, 물 위도 통행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그죠? 평상시에는 원래 그 물 위로 못 다니는데 긴급한 경우니까 가능하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8번 보겠습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전용구역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최근에. 그죠? 우선 통행이나 전용구역은 꼭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1번 건축법 시행령상의 모든 아파트는 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이다. 아니죠. 이게 세대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몇 세대? 100세대 이상만. 그리고 기숙사 중에 3층 이상의 기숙사만. 그죠?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주차구역 내에 주차하는 것은 전용구역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죠. 부설주차장의 주차구역 내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전용구역 노면표지 도료의 색채는 황색을 기본으로 하며 문자는 백색으로 표시한다. 요게 이제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노란색으로 기본으로 칠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거기 주정차, 주차금지, 피 이런 것들을 다 하얀색으로 칠한다라고 했었죠. 4번 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인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이거 잘 보셔라. 건축주 맞죠? 전면과 후면의 전용구역을 각 한 개소 이상 예외 없이 요게 잘못된 거죠.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그 예외가 있는 경우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는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이런 것들 잘 보시고요. 49번 볼까요? 49번.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로서 옳지 않은 거, 잘못된 거. 그러니까 소방활동구역이라는 건 내가 이제 현장에 갔을 때 나 여기서 소방활동할 거니까 너네 아무도 들어오지 마 라고 이렇게 구역 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옳지 않은 거 찾으랍니다. 1번 보세요.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관계인은 출입할 수 있죠. 당연히. 2번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은 출입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갔을 때 전가, 수통교 제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원활한 소방활동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3번 화재가 발생한 경우 건축물의 인접 건물 이웃 사람이 여기 왜 들어와? 그치?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거 또 맞는 얘기죠. 정답이 몇 번이다? 우리 지금 틀린 거 찾아라 라고 했죠? 3번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에 또 넣어놨으니까 활동구역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50번 볼까요?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로서 옳지 않은 거 똑같은 문제죠? 찾아보십시오. 1번 맞나요? 의사, 간호사 들어갈 수 있죠. 전가, 수통교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꼭 멘트 하나가 붙어야 돼요. 원활한, 그쵸?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여기 2번이 틀린 거 2번. 3번 취재인력, 보도 업무, 수사 업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51번 볼까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관계인이 하는 소방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관계인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불이 났으니까 본인 건물에 당연히 뭔가 이제 초동 조치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초동 조치가 아닌 거 찾으래요.
1번. 관계인은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인명구조 해야죠. 2번. 관계인은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소화작업 해야죠. 3번. 경보를 울리거나 인명대피 해야죠. 야, 소방활동구역을 왜 관계인이 설정하고 있습니까? 이거 누가 설정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초동조치에 들어가는 것들이 인명구조라던가 또는 소화작업이라던가 또는 인명대피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소방활동구역의 설정은 따로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됐죠? 자, 다음 52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잘 안 눌리네요.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비용을 지급하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사람. 옳은 거죠. 옳은 거. 그럼 제가 대부분 일단 종사명령이 뭐라 그랬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뭐 좀 도와달라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사람을 구출하거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게 하는 일을 하거나 맞나요? 그거에 대한 사람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일단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 사람이죠. 근데 돈을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시도지사입니다. 그죠? 종사명령이 뭔지도 아셔야 되고 그 비용 지급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해설에 넣어놨으니까 한 번 더 잘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비용 지급을 못 받는 사람도 있다 그랬죠? 그죠? 비용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비용 지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보세요. 53번.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그랬어요. 방금 시도지사에게. 1번. 소방대사물에 화재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계인은 돈을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래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2번.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 활동에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 이 사람이 불을 낸 거잖아요. 지금. 그 사람이 와가지고 종사명령 받아서 불을 끄거나 불을 번지지 않게 하는 일 또는 사람을 구출하거나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돈을 주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 약간 정신적으로도 문제 있는 사람 아니야. 본인이 발생시켜놓고 가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3번. 화재 또는 구조구급 현장에서 물건 주고 싶지 않습니다. 주고 싶지 않습니다. 네 번째.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가 몇 번이에요? 그럼 정답이 4번이죠. 4번. 이 사람은 받을 수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문제 또 보겠습니다. 54번. 다음 중 소방활동 등에 대하여 알맞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소방활동에 종사한 관계인은 시도지사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맞죠? 그죠? 2번. 그렇지 않죠. 그죠? 안 되죠. 안 되죠. 미안해요, 여러분들. 관계인은 안 되죠. 관계인은 안 되죠. 2번. 관계인이 소방활동을 돕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시도에서 보상한다. 관계인의 사망에 대한 내용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아셨죠? 관계인에 대한 건 따로 없어요. 3번. 소방서장은 인근 사람에게 구출, 진압, 조사.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된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은 명령할 수 있거든요. 화재 조사는 공무원이 해야죠. 일반 사람한테 가서 저기 화재 원인, 화재 피해를 좀 조사해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면 하겠어요? 모르잖아. 내가 아는 게 뭐가 있다고. 그치? 가가지고 증거물 훼손이나 하고 있겠지. 맞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소방활동 시 방해하면 제가 얼마나 그랬어요? 5년의 5천. 가장 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정답이 몇 번입니까? 그래서 알맞은 거 4번이죠. 4번. 55번 보겠습니다. 강제 처분에 대하여 옳은 걸 찾으랍니다. 1번. 본서대는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죠?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사용할 수 있죠. 맞습니까? 사용할 수 있죠. 2번. 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도 보상을 해야 된다. 보상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면 법령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죠? 3번. 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강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을 하여야 한다. 4번. 본부장, 서장, 대장은 긴급한 토지 외에는 처분을 할 수 있죠. 긴급한 토지 외에도. 그죠? 그러니까 얘가 맞는 거예요. 얘가. 요거. 손실을 보상한다. 자,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뒤쪽에 가보면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에 요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라는 걸 통해서 손실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또 들어가요. 뒤에 나옵니다. 아셨죠? 그리고 아까 이거 제가 요 문제 종사명령 설명드릴 때 종사명령을 제가 청본서가 한다라고 했는데 청본서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본서대가 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본서대. 아셨죠? 그래서 종사명령이라던가 또는 강제처분이라던가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조치라던가 피난명령이라던가 다 본서대가 한다라고 했습니다. 요거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일단 답은 맞아요. 비용지급은 맞는데 시도지사가 맞는데 제가 아까 설명을 할 때 조금 잘못한 것 같으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정정을 할게요. 자, 됐고요. 우리 55번까지 했죠. 56번 볼까요? 다음 중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강제처분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얘는 뭐죠? 본서대는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할 때 소방용수 외에 댐, 저수지, 수영장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 개폐 장치를 조작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조치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본서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 뭐예요? 오인 우려가 있는 거에 대한 신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대표적인 게 연막소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번.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분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필요한 처분. 얘가 뭐예요? 얘가 강제처분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이미 끝났고요. 4번. 얘는 뭡니까?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 위험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한테 밖으로 피난해라 라고 하는 거. 얘가 피난명령이었죠. 됐나요?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57번 보겠습니다.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지원,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 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마련은, 자, 이거 누가 실시한다라고 했습니까? 대부분 다 국가다 그랬죠. 주어가. 이런 것들을. 여기 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청장, 국무총리, 시도지사 아니고요. 그죠? 이렇게 소방산업에 대한 발전, 이런 것들 나오면 다 국가다. 58번. 소방기본법상 소방산업의 육성, 진흥 및 지원 등에 대한 법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예전에 풀어봤던 문제죠. 1번, 국가는 소방산업의 육성, 진흥을 위해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으로나 재정상으로 지원 시책을 마련을 해야 되고요. 2번, 국가는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 개발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기술 개발에 드는 자금의 전부, 이게 또는 뭐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렇지, 일부. 이게 잘못된 거야 지금. 3번, 국가는 우수소방 제품의 전시 홍보를 위해 무역전시장 등을 설치한 자에게 정한 범위 내에서 재정적인 지원 가능하고요. 4번,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건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 이런 식으로 답 체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다음 59번. 안전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한국소방안전원은요, 기본적으로 법인으로 한다라고 했죠. 2번. 안전관리자나 소방기술자로 선임된 사람도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소방 관련된 사람들 다 회원될 수 있어요. 3번. 한국소방안전원의 운영과 경비는 국가가 보조해주는 금액이 있습니까? 따로 없다 그랬죠. 그래서 또 회비라던가 또는 수수료라던가 자산운영 수익금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운영을 하는 거지 국가 보조금에 대한 내용은 따로 들어가 있지 않다. 4번. 한국소방안전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지금 틀린 건 몇 번이에요? 그래서 3번으로 가져가 주시는 게 맞다. 저런 내용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 60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많이 나왔죠. 안전원의 업무가 아닌 것은 했을 때 교육, 조사, 연구 가장 대표적인, 특히 교육, 그죠? 기술과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또는 조사, 연구까지. 2번. 이렇게 간행물의 발간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선임신고에 대한 접수는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안전원에서 선임신고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예방과 안전관리 이 시기에 고치를 위한 대국민 홍보 존재하고 이런 거 업무 존재하고 4번 회원의 복리 증진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해설에 가보시면 들어가 있는 내용들 한 번씩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됐고요. 정답 2번이죠. 2번. 61번. 그럼 제가 정관이라는 걸 정해놓는다 그랬잖아요. 그 정관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래서 대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뭐 이사회에 관한 사항이라던가 한국소방원은 명칭 또는 목적 그리고 이 사무소 안전원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다 그랬죠. 62번. 자, 기본법에 가보면요. 청장과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손실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죠? 그 손실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뭐 생활안전활동 조치에 따라서 본인이 손실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손실보상을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고 또 종사명령으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하거나 들어가 있습니다. 해설에 강제처분에 따라서 손실을 입거나 근데 여기 강제처분에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야, 네가 불법 주차를 해서 불법 주차에 의해 네 차가 망가졌는데 그걸 가지고 손실보상을 해주진 않겠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고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조치, 손실 들어가 있었고요. 소방기관이나 그 밖에 소방대에 적접한 업무, 활동으로 인해 본인이 손실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뭐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손실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게 또 이제 공소시효라는 게 있는데 안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같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내용이 아닌 것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왜요? 제가 방금 말했죠. 뭐는 제외한다. 네가 불법으로 주차를 해서 네 차가 망가진 거니까 내가 강제처분을 인해서 네 차에 피해를 줬다고 하더라도 나는 뭐 하지 않겠다? 너한테 손실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다. 그지? 자, 됐습니다. 63번. 그러면 이렇게 손실보상을 하기 위해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데 그거에 대한 구성,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이것도 최근에 또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보상위원회 위원장은 1명을 포함하여 5명에서 몇 명? 7명. 그죠? 3명에서 5명이 아니고 두 번째, 보상위원회 위원은 청장이 위촉하는 게 아니고 청장 등. 그러니까 이 청장 등에 시도지사까지 들어갑니다. 세 번째, 위촉되는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한다. 오케이. 네 번째, 보상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보상위원회에 간사 2명이 아니고 간사 몇 명? 1명. 간사 1명. 간사 1명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네. 그리고 뭐 간사는 소속 소방 공무원 중에 소방청장 등이 지명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옳은 거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잘못됐으니까 3번밖에 없는 거죠. 정답은. 자, 다음 64번 보겠습니다. 벌칙 내용이네요. 소방기본법의 벌칙 내용에서 출동한 소방대원을 때렸대요. 네. 또는 협박을 했답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면서. 그지? 화재 진압, 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은 그랬어요. 이게 몇 번이에요? 2번. 그죠?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게 많대요. 나 너네 우리 영화에도 나오잖아. 너네 뭐 서장이랑 경찰서장이랑 뭐 사우나도 가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 실제로 그런 경우가 진짜 많대요. 너네 서장이랑 친하다. 근데 그 중에 99%는 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99%는 그런 경우가 없다. 친한 사람이 없다. 대부분 그냥 질러놓고 보는 거지 이제. 질러놓고 보는 거죠. 실제로 그렇답니다. 정답 2번이에요. 65번 보겠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것은 그랬죠. 1번.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거나 또는 불을 끄거나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아니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초동 조치를 안 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나머지는 다 얼마입니까? 5년에 5천짜리. 그죠? 그래서 제가 기본법에서 5년에 5천은 꼭 알아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다. 5년에 5천은 충분히. 다른 벌금은 몰라도 요 벌금은 꼭 알고 있어라.
66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1번, 그죠?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3번에 가보면 얘가 뭐냐면 강제처분 방해자거든요. 얘가 얼마예요? 3년에 3천. 5년에 5천짜리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나머지가 틀린 걸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이런 문제는. 자, 그리고 67번. 소방기본법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과태료는 누가 부과한다? 시본서가 부과합니다. 근데 20만 원짜리가 하나가 있거든요. 요거는 본서가 부과합니다. 20만 원짜리가 뭐예요? 그 연막소독을 했는데 연막소독을 할 때 미리 뭐를 해야 된다 그랬어 내가?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 신고를 안 한 사람. 그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그건 본서가 지불을 하게 되어 부과권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68번.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자, 이거 얼마예요? 5년에 5천짜리죠. 69번. 다음 중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것을 그랬어요. 이것도 똑같은 문제죠. 쭉 읽어보셨을 때 4번에 가보면 요게 이제 긴급조치거든요. 요 긴급조치를 방해했대요. 얘가 얼마예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70번입니다. 화재 또는 구조구급 상황의 상황을 어떻게 했대요? 거짓을 알렸답니다. 거짓 신고. 얼마나 그랬어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죠? 정답 1번.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일단 기본법은 끝났어요. 그죠? 기본법은 끝났고 기본법이 끝났으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시설법으로 가야겠죠. 시설법. 시설법 문제가 조금 많을 겁니다. 그죠? 시설법 문제가 조금 많고 예방법이나 공사법 이런 것들은 심플하게 끝낼 수 있으니까 일단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저희 시설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